한국 영화사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준 얼굴은 누구일까요? 연기파 스타도 아니고 화려한 스캔들도 없고 스스로를 크게 드러내지도 않았던 배우.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이 나오면 영화가 진짜 같아집니다. 오늘은 일본 평론가 무라야마 도시오가 배우 안성기를 통해서 한국 영화와 한국 사회를 동시에 이야기한 책 청춘이 아니라도 좋다. 안성기의 길, 안성기의 영화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안성기 배우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온 시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원식입니다. 오늘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라야마 도시오의 청춘이 아니라도 좋다. 안성기의 길, 안성기의 영화를 읽고 제가 리뷰해 보고자 합니다. 이 책은 사실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된 거의 한 15년 가까이 된 정확하게 이 책이 2011년 12월 이제 1판 1쇄 발행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한 15년, 14년 된 그런 책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이 책을 한번 리뷰해보고 싶었던 이유는 얼마 전에 그 안성기 배우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그래서 추모의 마음을 좀 담아서 한번 이 책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리뷰를 해보고자 했었습니다. 안성기 배우님이 지은 책들도 있으시지만 그 책들보다도 안성기 배우님을 좀 제 3자의 시선에서 바라봤던 특히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일본인이 바라본 안성기 배우님은 어떤 모습이었을지도 궁금해서 이 책을 한번 리뷰해보고자 하고요. 먼저 세상을 떠난 우리 안성기 배우님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라야마 도시오라는 분은 제가 프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을 굉장히 사랑한 그런 평론가이자 한국어 교실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학 시절부터 한국 문화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이제 지바현의 한국 도서자료실 녹두문고를 열었습니다. 이때가 1983년이니까 한일 문호개방 하기도 전이잖아요. 그때부터 한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고 실제로 이제 1986년 이후에는 한국에 들어와서 일본어 강사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서는 1994년에 도쿄국제영화제 이제 교토 대회에서 안성기 배우님의 통역을 이 무라야마 도시오가 맡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안성기 배우님과 인연이 되었고 교토에서 한국어 교실 녹두학원을 운영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강한 그런 일본인입니다. 교포 아니고 순수 이제 일본인인데 정말 한국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깊었던 그 당시로서는 좀 상상하기 어려웠던 지금이야 K-팝, K-컬처 이런 것들이 엄청 대세로 세계적인 어떤 그런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 문화는 조금 제가 한국인이긴 하지만 일본에 비해서 떨어진다라는 평도 이제 굉장히 많이 받았었고 한국을 잘 몰랐던 세상이 그런 시대였는데 한국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무라야마 도시오의 책이 되겠습니다. 일단 표지 전면에 안성기 배우님이 이렇게 딱 드러나 있는데 그만큼 이 책은 말 그대로 안성기 배우님에 대한 평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 책이 조금 특별한 지점은 단순하게 안성기 배우님이 어렸을 때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서 어떤 영화 찍고 그냥 이렇게 자서전식으로 읽는 게 아니라 안성기라는 명배우, 우리나라 국민 배우를 통해서 한국 사회도 짚어보고 한국 영화에 대한 전반적인 비평까지도 진행을 했다라는 게 좀 특별한 지점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성기 배우의 커리어를 통해서 한국 영화의 산업 변화와 한국 현대사의 결을 함께 읽어내는 그런 구조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민주화 우리 항쟁 이야기도 실제로 나오기도 하고 스크린 쿼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한국의 근현대 어떤 사건들을 어떻게 이렇게 일본인이 잘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더 흥미가 있었던 그런 책입니다. 안성기 배우님이 출연했던 모든 영화를 다 다루고 있어요. 물론 이 책이 이제 2011년에 출판이 되다 보니까 이 책에서 다루는 안성기 배우님의 마지막 영화가 부러진 화살이죠. 물론 지금 이제 굉장히 오래된 그런 영화이지만 어쨌든 그때 부러진 화살까지의 그러니까 첫 그 안성기 배우님의 아역 데뷔작 1957년에 황혼열차부터 시작해서 부러진 화살까지 모든 영화를 다 언급을 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영화마다의 어떤 그런 경중은 좀 다르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 책은 한 배우의 그냥 단순한 위인전기, 전기의 느낌보다는 배우를 중심으로 해서 영화와 시대를 겹쳐 읽는 문화사적 비평 혹은 문화사적 평전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책의 제목이 청춘이 아니라도 좋다 하잖아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안성기 배우님이 직접 한 말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안성기 배우님이 한 말이라기보다는 우리 무라야마 도시오가 이 책을 지으면서 제목을 되게 고심해서 뽑아낸 흔적이 엿보이는 그런 제목인데요.
청춘이 아니라도 좋다. 이 책의 후반을 다루는 부분에서는 안성기 배우님이 이제 50이 넘은 배우잖아요. 이제 더 이상 청춘이라고 부를 수 없는 배우인데 청춘 이후에도 계속해서 버텨내고 또 갱신해 나가는 그런 모습, 그런 안성기 배우님의 모습을 좀 담아낸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안성기 배우님은 아역으로 시작을 해서 초반에 좀 어려움을 겪었다가 국민 배우가 되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주연보다는 조연들을 좀 많이 맡아서 그렇게 배우 활동을 하셨는데 그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성찰, 생각들을 했을 텐데 결국 청춘이 아니어도 좋다. 라는 우리 영화사의 가장 빛나는 그런 배우 중에 한 명인 안성기 배우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구절, 제목인 것 같아서 굉장히 느낌이 확 와닿았었습니다. 이 책은 전체적으로 안성기 배우님의 아역 시절서부터 쭉 하나하나 짚어갑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안성기 배우님이 그냥 배우로서 계속 그냥 좋은 길을 걸어왔던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 아역 이후에 한 10년 정도의 공백이 있었다라고 해요. 물론 그때는 제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이니까 제가 알 수가 없었지만 이 평전을 통해서 읽어본 바 중간에 한 10년 정도의 공백이 있었는데 그 공백기를 안성기 배우님은 실패가 아니라 배우가 진정한 배우가 되기 위한 속도 조절의 시간으로 삼았다. 물론 그 중간중간에는 본인도 굉장히 좀 걱정되고 초조한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도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 5개 챕터 중에서 두 번째 챕터는 바로 청년 안성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람 불어 좋은 날, 어우동, 만다라, 안개마을, 고래사냥, 깊고 푸른 밤 등의 영화 등을 통해서 이때가 이제 한 1980년 초반부터 중반까지거든요. 잘생김, 카리스마보다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얼굴로서 영화배우가 얼마나 필요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얼굴로 안성기 배우님이 얼마나 적합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초반에는 연기력 문제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잘생긴 느낌의 배우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신성일 배우하고도 좀 비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신성일 배우님은 정말 이제 누가 봐도 꽃미남. 근데 이제 안성기 배우님은 그렇지 않았는데 어쨌든 안성기 배우님이 국민 배우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계기에는 시대가 요구한 얼굴이었다. 단순하게 잘생기고 카리스마 있고 이게 아니라 물론 신성일 배우님도 대단한 배우입니다. 저는 그걸 비교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안성기 배우님 자체를 봤을 때 시대가 요구한 얼굴이었다. 그래서 안성기 배우님은 이때부터 약간 뭔가 유명해지면 스캔들도 있을 수 있고 조금 여자를 많이 만날 수도 있고 혹은 조금 젠체할 수도 있고 그런 배우들의 모습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과 정말 거리를 두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안성기 배우님의 연기 미덕은 절제, 체력 그리고 시대 감각으로 한번 재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부는 이제 국민 배우의 탄생을 다루는 파트인데요. 시대적으로는 한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한 중반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기 때 나왔던 영화들이 칠수와 만수, 남부군, 그리고 투캅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독재 정권이었다 보니까 영화에서 좀 사회나 현실을 대놓고 말하기가 어려웠는데 이 칠수와 만수를 통해서 한국 영화가 사회의 균열을 정면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안성기 배우님 혼자 그런 게 아니라 영화 자체가 그런 거기도 하지만 안성기 배우님도 굉장히 리얼리즘을 가지고 있는 배우로서 본인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캅스, 이제 저는 투캅스부터 보기 시작을 했는데 이 투캅스라는 영화를 통해서 연기 변신을 하죠. 어떤 일종의 코믹 영화다 보니까 검열과 억압의 시대에서 시장과 상업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 변곡점에서 안성기 배우님은 국민 배우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부가 청춘이 아니라도 좋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챕터인데요. 일본 영화 잠자는 남자의 주연을 맡기도 하고 무사라는 영화 그리고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부러진 화살 등의 영화들이 이제 여기 나옵니다. 그 영화들을 통해서 이제 경계를 넘어서는 거죠. 주연만 맡았던 배우에서 조금씩 조연으로 넘어가면서 주연의 에너지에서 팀의 에너지로 역할이 이동하게 되는 그 순간 안성기 배우님은 사실 그 시대에 맨날 주연만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본인이 조연의 길로 들어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자존심이 좀 상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떤 배우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여기고 언제나 청춘일 수 없으니 오히려 청춘이 아니라도 좋다. 이렇게 경계를 넘어서서 여전히 우리나라의 최고 배우로 자리매김하는 그 과정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챕터에서는 이 무라야마 도시오와 안성기 배우님이 서로 인터뷰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은 안성기 배우가 본인의 언어로 좀 한국 영화를 정리하는 그 당시까지의 영화 그 모습을 정리하는 그런 인터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단순하게 안성기 배우님을 막 찬양하거나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은 2011년까지의 모습만 다뤄져 있다 보니까 그 이후에 안성기 배우님의 모습도 너무나 생각이나 그런 것들도 너무나 궁금한데, 이제는 마음 아프지만 안성기 배우님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없잖아요. 2026년 1월 5일로 이제 안성기 배우님의 그 생명 시계는 멈췄으니까 그 부분이 참 마음 아프고 좀 아쉬운, 뭐 이 책에 아쉬운 건 아니라 그냥 좀 더 멋있는 모습들도 많이 보여주실 수 있었던,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일찍 돌아가신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평균 수명에 비해서.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쉬웠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안성기 배우님의 영화 인생은 4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시대가 요구한 얼굴. 실제로 안성기 배우님이 시대가 내 얼굴을 원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본인의 어떤 능력으로 스타가 되었기보다는 본인이 연기를 하던 그 시대에 본인 같은 마스크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본인이 스타가 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좀 겸손한 모습도 엿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직업윤리입니다. 안성기 배우님만큼 직업윤리가 투철한 배우도 사실 찾기 어려운데요. 촬영 전날에는 몸을 굉장히 아끼시고, 심지어 어떤 영화를 촬영하고 있을 때는 남부군이었나요? 그 실제 사례가 나오는데, 남부군 촬영 도중에 결혼식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 옷 갈아입고 갔다 올 수 있는데, 남부군의 그 허름한 군복을 입은 그 모습 그대로 결혼식에 참석을 해서 또 굉장히 화제가 되었다라고 해요. 그만큼 하나의 영화를 찍을 때는 그 배역에 몰두해서. 그래서 안성기 배우님 같은 경우는 전성기 시절에는 무조건 하나 찍을 때는 그냥 그 한 영화만 여러 개 동시에 겹쳐서 출연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보이셨고, 시나리오도 굉장히 검토를 많이 하면서 영화의 촬영에 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지속 가능한 컨디션 관리가 바로 국민 배우를 만들지 않았나 싶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약자의 편에 서는 리얼리즘입니다. 그러니까 안성기 배우님은 뭐 배드신 이런 것도 사실 거의 저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나왔던 영화들을 보면은 대부분 약자의 편에 서는 리얼리즘의 모습을 또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사회 밑바닥 인물의 역할이 사회를 설명해준다라는 취지의 말씀도 하셨는데, 그게 바로 안성기 배우님의 필모그래피를 그대로 보여주는 문장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연과 조연을 가로지르는 중심성입니다. 특히 이제 무사라는 영화에서부터 조연으로 조금씩 몸을 움직이셨는데, 자존심이 상할 법한데도 본인을 드러내기 위한 화면 장악이 아니라 영화가 중심이 돼서, 그러니까 서사의 중심에 녹아들어가는 그런 안정감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는데, 그래도 안성기 배우님은 조연으로 나와도 묵직하죠. 늘 빛을 발하셨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인상 깊었던 구절 몇 개만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일단 60페이지입니다. 주변에는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친구들도 있는 마당에 염치 없이 부모님께 용돈을 탔을 수도 없고 해서 웬만하면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 틀어박혀 지냈다. 집에 있긴 있대 없는 것처럼 되도록이면 눈에 띄지 않게 지냈다. 다양한 영화를 볼 수 없었던 시절이어서 프랑스 문화원에 다니면서 많은 예술적인 영화들을 보았고, 영어 공부도 하는 한편으로 4편의 시나리오를 완성했다. 영화화된다는 보장은 없었지만 이때 시나리오를 쓰면서 배우로서뿐만 아니라 영화 전반을 통틀어 볼 줄 아는 눈이 생겼고, 많은 감독들과 작품 자체를 논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을 주는 배우로 여겨지게 됐다. 결과적으로 이 시기에 했던 준비들이 이후 배우 인생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주었다고 믿는다. 안성기 배우님이 이제 실제 이거는 쓰신, 그러니까 무라베 도시오가 인용한 구절이잖아요. 안성기 배우님이 백수 시절을 보낸 게 상상이 안 되시잖아요. 아역 때 어느 정도 좀 인기를 많이 끌었다가 그 중간에 한 10년 정도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외대 베트남어학과 가서, 베트남이 아무래도 시장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그 전쟁이 끝나고 막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근데 결국 뭐 공산주의가 베트남 정권을 갖게 되면서 갈 수 없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그러니까 연기를 안 하고 그냥 일반 일을 하실까도 생각을 하셨대요. 그런 이제 과정에서 이렇게 본인의 어떻게 보면 계속 준비를 하셨다라는 거잖아. 영화 배우인데 막 시나리오를 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국민 배우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래서 모두 다 때가 있는 것 같다라는 그 말을 이 구절을 통해서도 저는 좀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아직은 제 때가 안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대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 본인의 때가 아직 안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면 언젠가는 본인의 때가 반드시 오지 않을까,
특히 첫 문장, 주변엔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친구들도 있는 마당에 저 아직 부모님하고 살거든요. 이 부분 굉장히. 자, 그 다음 구절은요. 176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결혼식 장면을 이제 쓴 건데요. 그러니까 안성기 배우님의 결혼이 아니라 그 남부군 촬영 때 1년여 동안 남부군 촬영에 매달려 있었을 때였다. 덥수룩한 수염과 긴 머리카락, 다 낡아빠진 군복과 옷 등으로 빨치산이 다 되어있던 안성기는 1990년 3월 가깝게 지내는 후배 결혼식에서 하객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막바지 촬영으로 영화진흥공사에서 실내 세트 촬영을 하고 있다가 결혼식에 참석한 것인데 충분히 옷을 갈아입고 올 수 있었건만 안성기는 촬영하던 빨치산 군복 차림 그대로 결혼식장에 나타난 것이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촬영이 끝나기 전까지는 빨치산 이태 분신으로 지내야 했기 때문이었다. 누더기 옷에 굽이굽이 마디마디에 서린 신념과 좌절을 흐트리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가끔 그 후배는 당시의 결혼기념 사진을 들여다보며 이럴 때 보면 평소에 성기영 같지 않다고 말하며 웃었다. 진짜 이건 리스펙 해야죠. 결혼식에 그 찢어지고 뭐 피 묻어 있을 수도 제가 뭐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군복을 입고 참석한다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신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정말 대단한 배우다. 이래서 국민 배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구절이었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273페이지인데요. 이 구절은 이제 무라야마 도시오가 나가는 글에 쓴 글입니다. 무엇보다 배우 안성기는 지금도 현역으로서 새로운 도전을 과감하게 시도하며 그 역사를 계속 다시 쓰고 있다. 말하자면 이 책은 아직 완결되지 않은 중간보고라는 변명을 하면서 펜을 놓는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년의 시간이 지나서 안성기 배우님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이후의 글도 요걸 보면서 좀 알고 싶고 안성기 배우님이 실제로 제가 인연은 없지만 그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청춘이 아니라도 좋다는 단순한 안성기 배우의 찬가가 아닙니다. 이 책은 묻습니다. 우리는 어떤 얼굴을 믿고 살아왔는가? 화려하지 않아도 오래 버티는 사람, 판단하지 않고 곁에 남아있는 사람. 어쩌면 우리가 안성기 배우를 사랑한 이유는 그가 배우여서가 아니라 그런 어른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청춘이 아니라도 그 길은 계속됩니다. 삼가 하늘에 계신 안성기 배우님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원식이었습니다.